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제 개인 일정으로 이틀간 쉬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그 여파가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국회마저도 셧다운 됐습니다. 국회가 폐쇄가 됐죠. 국회 출입 사진기자가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그 사진기자가 민주당 담당인데 민주당 회의에 취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일단 전원 음성이 나왔지만은 국회 폐쇄가 내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법부도 사실상 좀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 미래통합당도 재창당 작업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 달 1일 2일에 온라인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새 당명을 정하고 새 정강정책을 확정하고 또 고강도 당 쇄신안을 발표한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얼거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뿐이 아니고 재산까지 위협하는, 특히 지금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역 3단계를 가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되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우려스럽다, 그런 기사도 경제신문 쪽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일면톱이 방역 3단계 경제 충격이 올 텐데 3단계로 올리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3배나 더 충격이 올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빠진 경제계,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전부 다 못 견딜 것이다, 이런 그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은 의지할 곳은 정부밖에 없죠.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역전됐다,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2차 대유행을 맞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곧 국민들이 의지하는 것이죠. 기대는 겁니다. 좀 잘하라고, 이 방역 대책을 좀 잘하라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방역 정책 실패, 이것은 지금 정부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이 특정 세력의 탓이다,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8.15 강화문 집회에 모인 그 시민들, 여기에 계속 책임을 미루는 그 남 탓을 계속하고 있죠.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천주교 지도자들을 만났고요. 어제 그 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양쪽이 서로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이 교회 또 8.15 집회, 여기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예배, 기도가 바이러스 못 막는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단언을 하고 기독교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원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면전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계에서는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또 이렇게 해서 서로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 교회의 방역 거부로 확산이 됐다, 그 불가피할 때는 법으로 예배를 규제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6면을 보시면은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한 톤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교회를 향한 거지만은, 자, 대통령의 업법과는 좀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적반하장이다, 몰상식하다, 이런 전례 없는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한교총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총에서는 종교를 무슨 사업장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은 신앙이 아닌 각 영역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근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특정 집단을 연일 비판하는 데 대해서 우려도 나온다. 이것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국민 갈라치기 정권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종교계도 지금 갈라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해서 그 화제를 모았던 국민청원글이 있죠. 자, 이 국민청원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그 쓴 사람이 밝혀졌습니다. 뭐 이런까지 다 드러난 것은 아니고요. 지인인 조원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각 후보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청와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것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워낙 관심이 뜨거우니까는 어제 오후에 공개로 바꿨습니다. 공개로 바꿔서 지금 그 동의수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도 이 시무 7조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제 첫머리에 놓죠. 국민들의 상황을 일단 언급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 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보수정권에 떠민다는 이야기죠.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정책을 실패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정책으로 그것을 덮어서 백성들을 우롱하니 국골이 가히 점입가경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라. 이런 상소를 올린 것이죠. 시무 7조 상소문 올린 진인이라는 것은 진은 아주 먼지 같은 그런 진짜죠. 진인 조원산의 정체가 밝혀졌다. 한국일보 신면이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신면 기사를 보시면은 조정 대신이 제 이익만 챙겼다. 그리고 청와대 상소문 조원산은 30대 월급쟁이 아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필력이 뛰어나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썼을까? 이거 사회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합니다. 박식하고 문제점이 뭔지 콕콕 집어내서 아주 해악과 풍자를 이렇게 풀어내는 그 솜씨가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죠. 같은 이름을 가진 조원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이나 또 여러 사람 소설가가 이 당사자가 아니냐,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다. 그 한국일보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봉의 월급쟁이로 밥벌이에 몰두하는 애 아빠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과거에 일용직 공사판을 뚫을 때 현장에 가득한 먼지, 그것이 제 본인의 처지와 닮았다 해서 진인이라고 스스로 불렀다. 먼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 올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일단 국민청원을 조작했다는 그런 논란까지 일었었죠. 청원글이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은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다가 어제 오후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조원산, 필명이죠. 조원산 씨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메일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진보 보수 어느 쪽도 아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 활동도 하거나 정치인의 팬클럽 활동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시민이 이렇게 상소문을 올릴 정도입니다. 상소문이라는 것은 과거 조선시대 상소문은 곧 민심이죠. 그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될 텐데, 자, 이 상소문을 작성한 인물의 누군지 이것이 밝혀진 어제도 전혀 어긋나는, 이 상소문 내용과 어긋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무 7조에 보면은, 조원산의 시무 7조에 보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노영민 비서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파직하라, 이런 내용도 있죠. 그리고 시무 7조 중에 5조는 인사 문제입니다.
신하를 가르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정세는 역동하여 요란하고 민심은 역류하여 요동치니 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 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 충신은 역련하여 요절하니 국법은 깨어져 흩어졌사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국법이 깨지는 인사, 이것이 어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주간 신문에서 주요 뉴스를 다뤘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입니다. 윤석열 고리파의 완결판이다. 핀셋을 핀셋을 가지고 찍어내는 것처럼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들은 검사장부터 중간 간부까지 전부 다 찍어내서 자천을 다 보냈습니다. 자천을 했고, 심지어 정진웅 부장검사, 한동훈 검사장과 난투극을 벌였죠. 그 핸드폰 유심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러 가서 난투극을 벌여서 병원에 들여놓고 그런 모습을, 불청사나운 모습을 보였는데 승진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신면을 보시면은 차장, 서울중앙지검 차장이죠. 4명 모두 추미애, 이성윤 측근으로 채웠다. 추미애와 이성윤 측근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장 4명을 전부 다 채웠다. 자, 이제 윤석열은 고립됐다. 이렇게 되면 식물총장 그런 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검 내에 윤석열 측근은 다 흩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명단을 받아서 보다가 그냥 엎어버렸답니다. 덮어버렸답니다. 덮어버리고 신문 나오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 대구에 있었던 진혜원 검사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자, 나도 성추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림 이렇게 찬양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 수해 현장에 나간 모습을 두고도 상당히 극찬을 하는 글을 올렸던 진혜원 검사, 대구에 있다가 서울 동부지검으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영 휴가 미복귀 사건 그 의혹을 다루는 것이 동부지검인데 그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 영전한 검찰 간부들은, 중간 간부들은 주로 채널A 사건을 다뤘던 정진웅이나 윤석열 장모 관련 고발 사건 기소했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전을 했고, 자천된 사람은 라인펀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일가 사건, 유재석 검찰 무마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이 수사했던 사람들은 전부 자천이 됐습니다. 권력을 향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자천이 되고, 권력을 사수하기 위한 그런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영전이 되고, 자, 중앙일보 3면을 보시면 피의자된 정진웅, 피의자죠, 정진웅.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검에서 감찰을 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피의자된 정진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을 감찰한 검사, 지금은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감찰한 검사는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찰 대상자이자 피의자인 검사는 승진을 하고, 그것을 감찰한 검사는 지방으로 자천됐습니다. 자, 한동훈과 육탄정, 정진웅 차장도 승진했고, 윤석열 사단 해체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신문 구명기사입니다. 전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정권 입장에서 검찰 갈라치기를 성공을 한 겁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 수사 중에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이 의혹은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13명을 총선 전에 기소하는 걸로 다 마무리되고 허지부지 끝났습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성공을 한 셈이죠. 윤석열 고립화. 이것은 곧 정권 지키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들어서 수사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총장이 대검이 수사를 지휘하기보다는 행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상당히 답답한 그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유생들이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리는 것은 곧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소문, 민심을 외면하면은, 조정에서 외면을 하면, 지금 정권에서 외면을 하면은, 정권의 말로는 항상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고, 그것은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무 7조, 이것이 그냥 어떤 흥미거리로만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모든 모순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한번 그 상소문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아예 공개도 하지 않으려고 꽁꽁 감춰놨던 것이 지금 청와대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간 딱보였습니다.